저 이장님, 혹시 저기 노는 땅 텃밭으로라도 좀. 박 여사의 목소리가 마을회관의 시끄러운 바둑소리 사이로 겨우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바둑판에 코를 박고 있던 황 이장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 여사의 낡은 몸빼 바지와 그 옆에 선 남편 김영감의 흙 묻은 장화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뭐요? 텃밭? 황 이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피식.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마을회관에 앉아있던 동네 노인 몇몇이 덩달아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이장님 서울 양반들은 흙장난이 하고 싶으신가 보네. 황 이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농사가 장난인 줄 아쇼? 가만 보니 호미질 한 번 안 해본 얼굴인데 농사도 못 지을 거면서 괜히 땅만 버릴 생각 말고 맘 편히 시장에서 사드셔까. 와! 회가 나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불에 댄 듯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옆에 묵묵히 서 있던 남편 김영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름진 손을 작업복 바지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말아쥐었습니다. 황 이장은 낄낄거리며 다시 장기판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뱉은 그 오만한 한마디가 자신이 발 딛고 선 이 동네 땅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버릴 줄은, 그리고 자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 기막힌 이야기는 정확히 그날 아침 박 여사의 65세 생일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여사와 김영감이 사는 시골집은 겉보기엔 평범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사들이고 낡은 석가래를 하나하나 복원하며 친환경이랍시고 최고급 자재로 수리하는 데만 5억이 넘게 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영감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쑥 향이 나는 따뜻한 숭늉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가죽 시계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 시계가 수십 년 전 스위스에서 장인이 만들었다는 것 또한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하오. 방 안은 그가 시골 생활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고가의 오디오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유통그룹의 명예회장, 김 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대한민국 물류의 판도를 바꾼 수천억 원대 자산가라는 것을 이 시골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와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보, 65세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서울의 백화점이라도 데려갈까? 아니면 저기 바다 보이는데 펜션이라도 하나 사줄까? 그의 말에 박 여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됐수다. 다 늙어서 무슨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소원 하나는 말해보시오. 박 여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수줍은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기 이것 하나, 내 손으로 상추도 심고 고추도 따고 그런 작은 텃밭. 김 회장은 아내의 소박한 소원에 잠시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텃밭. 허허, 그게 뭐 대수라고. 당장 알아봅시다. 그는 아내의 소박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1조 원짜리 인수합병, 계약서 대신 낡은 밀짚 모자와 장화를 신었습니다. 이장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동네에 노는 땅이 있으면 좀 빌리자고 정중하게 말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박 여사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시골의 가난한 노부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내의 소박한 생일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운명적인 그 순간을 마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김 회장과 박 여사가 낡은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길. 박 여사의 얼굴에는 65년 만에 처음으로 부려보는 욕심에 대한 작은 설렘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괜히 바쁜 이장님,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면서도 이미 머릿속으로는 텃밭에 심을 상추와 고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쿵, 쿵. 시끄러운 바둑 소리와 몇몇 노인들의 왁자지껄한 고함이 섞여 나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권력은 저 작은 마을회관의 바둑판 주변에서 나오는 듯 했습니다. 부부가 문 앞에 머뭇거리며 서자 실내의 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시선이 모두 초라한 행색의 두 외지인에게로 쏠렸습니다. 가장 안쪽 상석에 앉아 장기하를 만지작거리던 50대 남자가 바로 황 이장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이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황 이장은 대답도 없이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누구신데? 하는 무례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저기 아랫마을에 이사 온 사람들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때 황 이장이 딱 하고 바둑알을 시끄럽게 내려놓으며 박 여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 서울서 온 양반들. 그래서 용건이 뭐요? 보아하니 농사일로 온 것 같지는 않고. 황 이장은 곁눈질로 두 사람의 깨끗한 장화와 흙 한 번 안 묻어 보이는 작업복을 비웃듯 훑어봤습니다. 박 여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동네에 노는 땅이 좀 있을까 해서요. 아주 작아도 되는데 텃밭이라도 좀. 텃밭? 황 이장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 피식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주변에 앉아있던 동네 토박이들도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장님, 서울 양반들은 흙장난이 하고 싶으신가 보네. 텃밭이 무슨 애들 소꿉놀인 줄 아나.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황 이장이 팔짱을 끼며 거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는 일부러 모두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사가 장난인 줄 아쇼. 가만 보니 당신들 호미질 한 번 안 해본 얼굴인데 농사도 못 지을 거면서 괜히 1년도 못 버티고 땅만 버릴 생각 말고 맘 편히 시장 가서 사드셔.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봐주면 이 동네 물 다 흐려져. 와하하. 마을회가 나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65세 생일에 평생의 소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다가 공개적으로 망신만 당한 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남편 김 회장. 그의 밀짚 모자 그늘 아래 두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손을 천천히 말아쥐었습니다. 마을회관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황 이장의 모욕적인 말과 그의 동조하는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박 여사의 귓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수치심에 잘게 떨렸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낡은 작업복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그만 가요. 네, 창피해요.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공간을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영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시끄럽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도망가지도 않는 늙은 외지인의 모습이 오히려 기묘한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김영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밀짚 모자 그늘 아래 그의 두 눈이 번뜩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오히려 그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둑판을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황 이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황 이장, 황 이장은 뭐야?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안 갔어?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삐딱하게 들었습니다. 왜 더 할 말 있어? 텃밭 못 빌려준다니까? 김영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을회관 전체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빌려달라는 게 아니오. 그럼 뭐요? 내 아내가 65세 생일 소원으로 텃밭을 갖고 싶다는데 당신 말이 맞소? 농사도 못 짓는 우리가 땅을 버릴 수도 있으니. 황 이장의 입꼬리가 그럼 그렇지 하며 올라가려는 순간 김영감이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리는 게 아니라 사겠소. 뭐라고? 황 이장의 얼굴이 마치 못 들을 것을 들었다는 듯이 굳었습니다. 마을회관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참았습니다. 저기 마을 어귀에 아무도 안 쓰고 버려둔 땅 말이요. 그 맹랑한 땅. 그거 우리가 사겠다고. 잠깐의 정적. 이윽고 황 이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하하. 사겠다고? 당신이?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영감님이. 아이고, 배야. 이장님, 저 영감님 노망났나 봐. 어디서 돈이 나서 땅을 사? 작업복 살 돈도 없어 보이는데. 비웃음은 아까보다 더 커졌습니다. 황 이장은 눈물까지 찔끔 닦아내며 김영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장난도 정도껏 쳐야지. 당신, 돈은 있고? 그 땅 지금 당장 팔 생각도 없지만 만약 판다고 해도 당신 같은 양반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어림도 없지. 한 500억은 줘야 할 텐데. 500억? 황 이장은 일부러 500억이라는 이 시골 땅값으로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이 늙은이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동네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500억? 하하. 영감님, 500억 구경이나 해봤소? 박 여사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가요, 네. 모두가 김영감이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혹은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그저 낡은 밀짚 모자를 천천히 벗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황 이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500억? 그게 다요? 김영감의 마지막 한마디가 마을회관의 탁한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500억 그게 다요. 황 이장은 1초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마치 경기가 들린 사람처럼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푸하하하! 이 영감님이 진짜로 돌았나? 그게 다요? 하하! 마을회관은 그야말로 웃음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장님, 500억이 네 집게 이름인 줄 아나 봐. 영감님, 500억이 아니라 500원도 없어 보이는데 어쩌나?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조롱과 멸시가 사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남편의 옷소매만 꽉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윤혜. 어서 가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아내의 손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웃음의 한가운데서도 늙은 소나무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황 이장이나 마을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김영감은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웬만한 시골 노인네들도 이젠 쓰지 않는 낡고 다른 검은색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건 또 뭐야, 유물이네, 유물.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김영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탁 하고 폴더를 열자 희미한 불빛이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소록을 뒤적이지도 않고 익숙하게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황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저 영감이 무슨 쇼를 하나 싶어 비웃음은 잠시 거두고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김영감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래. 지금 시골 마을회관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 아니, 일은 아니고, 그냥, 그는 잠시 아내를 쳐다보곤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 생일이라 텃밭 좀 보러 왔다가, 그래. 이 동네 땅 말이야.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동네, 그러니까 이 마을 일대, 땅 전부 살 수 있는 건 모조리 사들여. 뭐? 황 이장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세. 시세는 무슨 3배를 주든 5배를 주든 오늘 안으로 무조건 다 매입해. 무슨 말인지 알지? 김영감의 목소리는 수십 년간 수천억 원짜리 결제를 해온 김 회장의 그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으려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 황 이장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여기 황 이장이라는 사람 땅이 있다는데, 황 씨 이름은 모르겠고, 그래, 그 사람 땅. 황 이장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땅은 배. 황 이장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고 있는 상대방도 반문한 듯 했습니다. 그 땅만 빼고 사라고 거긴 맹지라 쓸모도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그 이장이라는 사람이 500억은 줘야 판다더군. 김영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찰칵 폴더폰 닫히는 소리가 마을회관 전체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황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방금 무슨 전화를 한 건지, 그게 진짜인지 연극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낡은 폴더폰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굳어버린 황 이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새하얗게 질린 아내 박 여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갑시다. 예. 여기 사람들하고는 더 할 말 없소 가요. 김영감은 아내를 부축해 멍하니 길을 비켜서는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조용히 마을회관을 걸어 나갔습니다. 김영감과 박 여사가 마을회관을 떠나자 얼음장 같던 정적은 10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황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굳어있던 얼굴을 억지로 풀며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부하, 아이고 배야. 다들 봤소. 저 늙은이가 마지막에 하는 짓을.
그는 늙은이가 쇼를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무슨 전화를 500억. 아이고, 아주 대단한 배우 납셨네. 황 이장의 선동에 멍하니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덩달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요, 폴더폰. 어디서 고물 하나 주워와서 연기하는데 깜빡 속을 뻔했네. 500억이 장난이래요? 500만 원도 없는 양반이. 창피해서 도망간 거지. 뭘, 꼴 좋다. 마을회관은 다시 왁자지껄해졌습니다. 황 이장은 완전히 승리했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장기판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에이, 시끄럽고. 바둑이나 마저 둡시다. 아까 내 차례 맞지? 그는 상대의 바둑알을 향해 쿵소리 나게 내리쳤습니다. 모든 것은 총극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저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보고 살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김영감은 말없이 아내의 등을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됐소. 집에 가서 숭늉이나 한 그릇 더 끓여주시오. 그의 얼굴은 알 수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0분 뒤였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외통수를 외치는 황 이장의 고함이 울려 퍼지려던 그 순간 저쪽에 모여! 창가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장기판이 아닌 마을 입구를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르르르릉.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육중한 엔진 소리들이었습니다. 황 이장은 뭔데 또? 라며 짜증스럽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마을 입구의 좁은 1차선 비포장도로를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새까만 외제 세단 행렬. 한 대, 두 대, 아니 무려 5대의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맨 앞에 차는 TV에서나 보던 앞코가 길고 웅장한 그야말로 회장님 차였습니다. 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회관 앞 공터에 탁, 탁, 탁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마을회관의 문이 드르륵 열리고 황 이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홀린 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철컥. 5대의 차량 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들은 낡은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비싼 명품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서 내린 안경 쓴 중년 남자가 트렁크에서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황 이장이나 마을 사람들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마을회관 처마 밑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황 이장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뉘신데 동네에서 무슨... 그때 안경 쓴 남자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 마을 토지를 매입하라는 명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네? 저희는 이 마을의 토지를 현재 공시지가의 5배, 실거래가의 3배로 전량 매입할 예정입니다. 계약은 즉시 현금으로 진행합니다. 여기 계약서입니다. 도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줄을 서 주십시오. 10초간의 정적. 그리고 마을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다 5배. 내가 지금 꿈을 꾸는겨? 여보, 빨리 집에 가서 도장 가져와. 빨리. 황 이장이고 뭐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기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만져볼까 말까 한 돈벼락이 현금으로 지금 당장 떨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둑판을 기웃거리며 황 이장의 눈치만 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5배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 삽시간에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여보, 도장이 어디 있더라? 비켜. 이 영감탱이야. 내가 먼저 계약할 거야. 내 땅이 몇 평이더라? 5배면 얼마야? 서로 밀치고 넘어지며 자신의 집으로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로 마을 공터는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 단 5분 만에 탐욕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황 이장은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서 새까만 양복을 입은 남자들 앞에 길게 늘어서기 시작하는 줄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기야, 사기꾼들이야. 그는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저 외지인 영감탱이가 꾸민 짓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망신 주려고 작정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래, 이 동네 이장이 누군데? 나 황 이장이야. 내 허락 없이는 나뭇잎 하나 못 가져가는 곳이라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황 이장은 계약서를 나눠주며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는 안경 쓴 남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 사기극을 당장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이봐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황 이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안경 쓴 남자는 계약서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어르신, 계약하실 거면 줄을 서 주십시오. 줄! 웃기지 마! 당신들 지금 불법 토지 거래하는 거 몰라? 이 동네 땅 거래는 이장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 당장 그 서류 쪼가리 치우고 썩 꺼지지 못해! 황 이장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제야 안경 쓴 남자 김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황 이장을 마치 투명한 유리 보듯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황 이장님 되십니까? 그렇소! 내가 이 동네 이장 황 아무개요! 이제 알았으면 황 이장은 남자가 자신의 명성을 알아보고 굽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는 황 이장의 말을 가볍게 자르고 들고 있던 태블릿 PC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 확인되었습니다. 황 이장님 맞으시군요. 저희 회장님께서 황 이장님 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모 회장님, 제 제외! 황 이장의 뇌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방금 전 그 낡은 폴더폰 영감탱이를 이 양복쟁이가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김 비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태블릿 화면을 쳐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황 이장님 소유의 302번지, 외 4필지 총 5필지. 그 땅은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김 비서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마치 황 이장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듯 30분 전에 그 단어를 똑똑히 읊었습니다. 500억의 가치를 지닌 아주 귀한 땅이라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감히 매입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입 예산에서도 전액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빠서 이만. 김 비서는 다음 분을 외치며 다시 계약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 이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500억이라고? 자신이 조롱하기 위해 내뱉었던 그 터무니없는 숫자가 이제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황 이장의 낯빛이 핏기가 하나도 없는 시멘트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황 이장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외 500억? 자신이 뱉었던 조롱의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귓가로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김씨 도장 찍었네. 5억 현찰이래. 내 땅도 내 밭대기도 3억. 평생을 자신의 발 아래로 보던 마을. 사람들이 단 몇 분 만에 자신보다 수십 배의 부자가 되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황 이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은 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뿌리는 현금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저기요. 황 이장은 다급하게 김 비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그 영감탱 아니, 그 어르신이 회장님이셨소. 김 비서는 황 이장의 손을 귀찮다는 듯 쳐냈습니다. 손 떼시죠? 저희 회장님 성함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었소. 황 이장은 이제 목소리마저 떨고 있었습니다. 그 500억, 그거 농담이었소. 장난으로 한 소리라고. 팔라는 게 아니라. 됐습니다. 김 비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황 이장님 이것 보시죠. 김 비서는 자신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의 화면을 황 이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마을 지도가 떴고 김 비서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자 마을 땅의 90%가 순식간에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 한가운데 외롭게 붉은색 점처럼 황 이장의 땅 5필지만이 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현시각부로 황 이장님 땅을 제외한 마을 부지 30만 평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김 비서가 화면을 넘기자 화려한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유리 온실과 깔끔하게 구획이 정리된 수만 평의 밭, 박 여사의 유기농 농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김 비서가 황 이장의 귓가에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회장님의 마지막 말을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이 폴더폰 너머로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모님 명의로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농 농장 지을 거라고. 황 이장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사도 못 지을 거라고 비웃었던 그 늙은 부부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농장을 짓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땅은 그 거대한 농장에 둘러싸여 길 한쪽 나 있지 않은 오도 가도 못하는 맹지, 쓰레기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황 이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흙먼지가 날리는 마을회관 마당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황 이장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유기농 농장, 매입 완료, 제외, 500억. 김 비서가 뱉은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차량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김 비서가 누군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황 이장이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전 마을회관에서 자신에게 모욕을 당하고 나갔던 그 낡은 작업복 차림의 늙은이 김영감이 어느새 검은 세단 옆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덤덤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황 이장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흙바닥을 기어 김 회장의 바짓가랑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회장님을 못 알아뵙고. 황 이장은 아까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500억이요? 아닙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제 땅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예, 제발 꺼둬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땅을 판 돈을 세느라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황 이장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텃밭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 땅이 이 동네에서 제일 좋습니다. 거길 텃밭으로. 그는 울부짖으며 김 회장의 구두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그저 발을 한 걸음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비는 황 이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함께 온 아내 박 여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이 어안이 벙벙한 듯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황 이장이 아닌 오직 아내에게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예, 아까 텃밭 갖고 싶다고 했지? 김 회장은 손을 들어 방금 전 김 비서가 매입 완료한 30만 평의 거대한 땅을 가리켰습니다. 파란색으로 변했던 지도, 그 전부를 저기 산 밑에서부터 저기 강가 끝까지 다 당신 텃밭이야. 여보, 평생 고생만 했는데 65세 생일 선물로 이 정도 텃밭은 받아야지. 김 회장은 아내의 손을 잡고 검은 세단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김 비서가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황 이장이 절규하며 기어오려 했지만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쾅! 고급 세단의 문이 묵직하게 닫혔습니다. 황 이장의 절규는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차 안의 김 회장 부부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황 이장은 자신의 쓸모없는 땅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채 멀어지는 검은 세단을 보며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황 이장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수억 원대의 현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황 이장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오히려 하마터면 이장 욕심 때문에 우리까지 다 망할 뻔했다며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이장직은 당연히 박탈당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땅이었습니다. 사방이 거대한 박 여사의 유기농 농장 부지로 둘러싸여 길 하나 없는 완벽한 맹지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 해도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었고 팔려고 내놓아도 1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거대한 농장은 최신식 유리 온실과 관수 시설을 갖추며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고 황 이장의 땅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흉물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비웃었던 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땅이 아닌 다른 마을의 농장에서 품을 파는 일용직 인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의 농장은 첫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낡은 몸빼 대신 세련된 작업복을 입고 농장 전체를 지휘하는 박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농장 직원들을 위해 새 장화를 사러 읍내 농기구점을 찾았습니다. 여기 장화 20켤레만. 그때였습니다. 가게 구석에서 누군가 땀을 뻘뻘 흘리며 20kg짜리 비료 포대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타고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지난날에 거만했던 이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초라한 사내 황 이장이었습니다. 황 이장은 박 여사를 발견하자마자 화들짝 놀라 비료 포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산을 마친 뒤 그가 숨어있는 비료 포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황 선생님, 황 이장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날이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흘길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장난 같던가요? 그 한마디에 황 이장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모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그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흙을 만지며 매일같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참 동안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황 선생님, 저희 농장이 워낙 크다 보니 흙을 잘 아는 관리자가 한 명 필요합니다. 예, 비료 나르는 일보다는 밭 전체를 돌보는 일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혹시 내일부터라도 저희 농장으로 출근하시겠습니까? 황 이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같은 놈을 사모님 농장에 써주시겠다고요? 흙은 정직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뿌린 만큼만 거두게 하지요. 박 여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 선생님도 이제 흙을 닮은 듯하니 그걸로 됐습니다. 1년 후, 박 여사의 유기농 농장은 전국 최대의 친환경 작물 공급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의 가장 성실한 밭관리 팀장은 황 이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낡은 트럭 한 대가 농장 입구에 섰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젊은 부부가 내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 팀장이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자리 구하러 오셨습니까?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자신의 모자를 벗었습니다. 날이 더운데 먼 길 오셨습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제가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멀리서 김 회장과 박 여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저 양반 사람 다 됐네요. 김 회장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황 이장이 아닌 30만 평의 푸르른 텃밭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요. 그리고 흙은 언제나 정직하지.